왜 우리나라 CDMO에는 안 맡겨요? 자기가 하는 게 이득이죠.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는 이게 너무 돈이 되니까 네. 마진율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미약품은 지금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기적으로 있는 거는 11월에 근증가 치료제 전임상 데이터 발표하는 거 네. 그게 11월에 있는 비만 학회에서 발표가 된다고 해요. 대기업들이 굉장히 좋죠. 여긴 뭐 호재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너무 실체가 있는 호재들이 다 있었다 네네. 보니까 그래요? 안 오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바이오 요즘에 코스닥에서 가장 또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 시장 한번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를 네. 하고 계시는 강하나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주 나오셨었죠? 자주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한 번씩. 오셨었죠. 한 번씩. 네, 근데 어느 순간 저 회사 그만두고 나가시더라고요. 뭐 어디서 뭐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셨나? 아니요,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가셨다고요. 학교로 네네.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 학교를 다시 가셔서 더 공부할 게 있으신가 봐. 아, 그렇죠. 네. 바이오는 뭐 공부할 게 워낙 많으니까. 아, 그래요? 네. 오늘은 그래도 저희가 좀 든든한 게 우리 옆에 이주호 기자가 또 제약 전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어디였죠? 뭐요? 회사가? 그 얀센. 얀센. 음. 네, 얀센 다녔었던 친구예요. 네, 오늘은 좀 대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대화가 안 되셨었어요? 왜냐면 나를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 아니고라니.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위고비부터. 위고비. 여쭤볼까요? 위고비. 사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취재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럼 나올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과연 있을까라고 봤을 때 물론 한미약품이 가장 빠르게 치고 네네.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꽤 멀어 보였었거든요, 저한테는. 네네. 뭐 그나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2026년에 위고비 성분 특허 만료되면서 네네. 그 이제 제형 바꾸는 거. 네네. 그 정도가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로 관심 받고 있는 것 같은 현실성 있는 것들이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최근에 네. 위고비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바닥에서 막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특히 비만 치료제를 기존에 한다고 했던 기업들 말고도 뭐 나이백, 뭐 제넥신부터 해서 되게 코로나 때 핫했던 네.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비만 치료제 한다고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너무 초기 단계인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거고 그나마 좀 큰 기업들이 하는 게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글로벌 임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나마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잘 아시는 동아ST의 자회사 네. 뉴로보가 또 해외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삼천단 제약은 이제 제형 변경으로 제네릭 네. 이제 내려고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또 최근에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가 RNA 기반으로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비만 치료제를 RNA를 활용해서 하려는 것도 있고 혹은 이제 병용으로 진행하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GLP-1 유사체는 근손실을 좀 유발하기도 네. 하잖아요. 그래서 RNA를 활용해서 이제 근손실을 막는데 이제 체중 감량 효과만 이끌어낼 수 있는 뭐 그런 파이프라인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제 RNA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타겟하고 싶은 부분만 네. 이제 타겟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RNA 쪽 투자를 인수나 라이선스인을 하면서 최근에 그래도 두세 건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비만 치료제 하고 있는 올릭스도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던 게 그 네.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릭스는 어떤 거 하는 이제 기업? 올릭스는 RNAi 네. 그러니까 이제 mRNA는 단백질을 이제 만든다라고 네, 한다면 네. RNAi는 mRNA에 붙어서 mRNA가 단백질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mRNA와 반대되는 네. 작용을 하는 게 이제 RNAi인데요. RNA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RNAi 기반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받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어차피 국내 기업
기업들이 지금 다 개발한다고 하는 것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많고 너무 다 초기라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아서 일단은 지금 뭐 위고비뿐만 아니라 이제 마운자로가 지금 위고비보다 더 체중 감량 효과도 네,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위고비만 뭐 잘 간다기보다는 이제 마운자로가 워낙 또 잘 나가니까 그냥 그 두 기업의 싸움이 일단은 먼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는 조금 네. 아직은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그 저 인덱스 때 이런 얘기 했을 때 반응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제가요? 제가? 아 그랬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가시성이 높은 걸 봤을 때 첫 번째가 저는 그래도 한미약품은 맞아요. 그 사노피에다가 기술 수출했을 때 그때 막 4조 원짜리다 뭐 기술 수출했다 근데 그게 GLP-1 제재였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술 반환이 되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노피가 그 요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LP-1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항암제에 집중할래요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게 당뇨는 좀 나중에 하자라고 해서 이제 반환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기회를 이제 딱 잡게 됐으니까. 나 네. 빼고 둘이 얘기하니까 뭐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이런 소외감을 나는 더 견디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 진짜 저는 우리나라의 그 비만 치료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쉽지 않죠. 네, 네. 수준이 높으면 다 뺐겠죠 살을. 아닌가 이런 얘기는? 아니, 근데 뭐 그것보다는 비만 치료제가 또 대규모 임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대규모 임상을 할 만한 자금도 없고 네.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럼 대부분 지금 그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이걸 나중에 이제 대규모 임상하기 위해서 기술 수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네, 안 그러면 자금력이 안 어차피 못 되니까. 팔고 네. 이게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리베이트도 합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뭐 개발 어떻게 다 해도 이게 과연 팔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저는 좀 의문이 들기는 아니 해서. 잘 베껴 만들면 안 돼요? 뭐 제네릭을 만들면은 뭐 그거는 만드는 거지만 제네릭 아니고 그냥 못 뺏겨요? 그랬으면 이제 중국이 이미 하지 않았을까. 그게 거기는 어렵구나. 네 워낙 잘 베끼는 곳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제형 그 뭐지 성분 특허 이제 만료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2026년에 만료가 되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 제형을 바꿔서 뭐 패치형으로 만든다지 아니 경구형으로 네네네. 만든다지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제형 변경도 당연히 너무 좋고 네. 괜찮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펩타이드 기반이 아시겠지만 주사제로 했을 때 네. 제일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주사제를 했을 때 시너지가 제일 좋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패치형이나 이 경구용으로 했을 때 흡수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좌약형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네? 좌약형.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흡수가 빠르지 않나? 흡수 빠르긴 하겠네요. 왜 내가 얘기만 하면 다들 이렇게 웃지? 와, 나 좀 개발 대신 저 해주시면 진짜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했어요. 섭섭하네 또. 알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네. 제형이 이제 달라졌을 때 흡수율에 좀 차이가 있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뭐 노모도 디스크가 자체 개발한 경구용도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네. 뭐 국내 기업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흡수율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제 아직 상용화된 거는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그래도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그 마운자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싸움이 계속될 거로 보이시는 거고. 아니면 이제 네. 암젠이 이제 3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암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암젠도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 암젠은 그래도 한 달 제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있기는 한데 한 달에 네. 한 번만 먹으면 돼요? 주사죠. 주사로 한 네네. 달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임상 이상 결과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4분기 중으로 임상 이상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이제 암젠이 3등으로 좀 확실한 입지를 좀 다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비만 치료지 사실 저 식욕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 하면은 바로 안 먹으니까 체중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식욕 떨어뜨리는 거 맞죠? 식욕 감소를 일으키는 게 이제 메인이긴 하죠. 작용 네. 기전에서. 그래요? 네. 이거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식욕 떨어뜨리는 거? 그게 이제 GLP-1 유사체는 식욕 떨어뜨리고 이제 어쨌든 그로 인해서 체중 감량을 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마운자로는 또 네. 다르잖아요. 위고비랑 네. 마운자로는 자격 기준이 조금 다른데 달라요. 위고비는 GLP-1 유사체를 타겟하는 거고 네. 마운자로는 GLP-1 유사체랑 GIP 두 개를 이제 작용하는 이중 작용제예요. 근데 GIP의 주요 기능은 이제 혈당 조절을 조금 더 잘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포도당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게 이제 GLP-1의 메인. 그래서 네, 네, GLP-1이랑 같이 작용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68주 평균으로 했을 때 15% 정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는데 네. 마운자로는 72주 기준으로 22% 정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훨씬 뛰어난 거죠 체중 감량 효과는. 근데 이게 사실 둘 다 비싸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뭐 체중 감량 효과는 좋은 건 알겠다. 네. 근데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니 그 부분이 나중에는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제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시기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임상 시기와 출시 시기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4분기 임상 이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니까 4분기에 내년쯤에는 이상? 이제 삼상? 우리가 3상 중간 데이터나 내후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이번 데이터가 잘 나와야죠 일단은. 아시겠지만 로슈 같은 경우에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었는데 네. 초기 단계에서는 환자 수가 적으니까 효과가 되게 좋은 척 네. 했다가 환자 수가 늘어나니까 안 좀 나와. 효과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기에 조금은 빅파마여도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약간 조심해야 되긴 할 것 네. 같습니다. 그 내년에 삼상하면은 그 시판허가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26년은 넘어야 되죠. 26년 네네. 넘어야지. 막 뛰게 하는 그런 약은 없나? 네? 그냥 먹으면 막, 사람을 뛰게 하는 뛰, 거요? 막 뛰고 싶어 그냥. 들몰길가홍삼. 그건 약간 뇌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텐션 엄청 올라가는데요. 거의.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튼 그럼 한미약품은 지금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미약품도 국내에서는 임상 3상인데 네. 글로벌은 임상 1상 진행 중이고 네. 그게 25년에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단기적으로 있는 거는 11월에 근증가 치료제 전임상 데이터 발표하는 거 네. 그게 11월에 있는 비만 학회에서 발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전임상 데이터니까 근증가 치료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손실이 나니까? 그걸 막을 수 네, 있는 네.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손실을 보완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런 게 이제 또 약간 병용으로 쓰이기 그렇겠네요. 좋은 거 아니냐 네. 약간 이런 걸 노리는 것 같긴 합니다. 참 힘들어. 왜요? 아니 살 빼려고 뭐 약을 먹으니까 근손실이 일어나니까 또 근 손실 안 일어나게 또 하는 약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어디 또 혈관이 또 확장되니까 혈관 확장 안 되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거 먹었더니 또 뭐 발기부전이라 또 발기부전 치료하는 것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비만 치료제 투여할 때 운동 같이 병행하라고 해요. 아, 왜냐면 어차피 이 비만 치료제들도 계속 투여하다 끊으면 요요가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운동이랑 병행하세요라고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미약품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냥 단독으로 지금 뭔가를 만들어서 3상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3상이죠. 근데 국내 지금 개발 중인 기업은 되게 많습니다. 아, 뭐 그래요? 10군데 정도가 아, 있어요. 근데 3상까지 간다는 거는 그래도 2상까지는 꽤 괜찮으니까 3상 가는 거 아니에요? 좀 뭐 근데 이제 국내 임상이니까 네. 이거를 이제 보시는 뷰는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글로벌이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기존에 얘기를 했었던 거는 이제 국내에서 좀 잘하면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좀 괜찮으니 아시아권에서만 팔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만 돼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음. 그 국내 임상만 통과해도 어쨌든 국내 임상 그렇게 3상까지 통과했으면 뭐 글로벌 임상도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효과가 좀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나? 국내랑 FDA랑의 네. 이제 괴리가 커요? 좀 많이 크죠. 아, 그래요? 많이 크다 보니까 옛날에는 글로벌 임상만 들어가도 막 상한가를 네네. 갔었던 시기가 있었던 만큼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하죠. 네네. 그리고 저 생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생산 그러면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생산 공장도 계속 늘리고 네, 있잖아요. 네, 막 네. 캐털란트 인수하고 막 뭐 어디 공장 짓고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CDMO에는 안 맡겨요? 근데 이게 사실 자기가 하는 게 이득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네. 빅파마들이
생산 공장을 되게 많이 팔았었거든요. 네. 최근까지만 해도. 근데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는 이게 너무 돈이 되니까 네. 마진율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공장을 인수하든지 짓는 게 공급을 할 때 마진율에 있어서 훨씬 더 이득이다 보니 그런 방향으로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생산 공장을 짓고 인수하고 해도 어차피 아마 캐파가 더 부족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맡은 기업들도 뭐 워낙 뭐 좋아할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뭐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이제 그들의 실적도 더 좋아질 거니까. 그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만들면 무조건 팔리는 거잖아요. 그니까. 예. 그럼 얘네들도 빨리 뭐 특허 만료되었네 그냥 일단 자기는 비싼 가격으로 빡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팔면 장땡인데 네. 네. 왜 우리나라한테 위탁 생산 이런 거 안 맡기는 거죠? 근데 일단 어차피 위탁 생산을 맡기려고 해도 네. 그 프로세스가 다 있기도 하고 네. 일단 마진율 생각했을 때 그게 더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좀 덜 팔아도 차라리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파는 게 낫다. 그렇죠. 아니면은 오히려 공급을 살짝 줄여주는 게 이게 약간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마케팅 측면에서. 일부 식당도 저 테이블 2개 비어 있는데 안 앉혀 줄 세워놔. 재료 소진하고.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아 근데 사실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네네. 100% 알 수는 없지만 네. 여기 어떻게 보자 뭐 회의를 하든지 판단을 했을 때 아시아권에 맡기는 것보단 이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 두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생물보안법.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일라이릴리 마운자로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지만 네네. 그게 이제 어떤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요? 진짜 잘 팔리고 있고. 마운자로가. 네, 근데 그 마운자로가 그 중국 우시앱텍에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좀 이제 공급망에서 배제를 해야 되니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기대하시는 게 요즘 SK 팜테코가 네. 그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3,400억 원 정도 어디가 들여서. 짓고 있다고요? SK 팜테코. SK 팜테코. 네. 근데 이제 팜테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고 미국 빅파마들이랑 거래를 많이 한 기업이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뭐 팜테코의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수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뭐 100% 알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CDMO, CMO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잘 아시겠지만 생물보안법은 2032년까지 유예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굳이 안 바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계약 상대방을 구할 수 있고 네. 나중에 이제 옮긴다고 하더라도 레깅을 생각해서 지금 찾아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바꾸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굳이 앱텍과 뭐 영원히 거래를 하진 않을지라도 네. 우리나라 기업과 할지라도 뭐 근 1, 2년 내보다는 조금 더 먼 시일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그냥 생산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공장을 더 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였었는데 미국의 5개 소비자 단체랑 2개의 대형 노동조합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다가 노보노디스크의 지배주주가 계약의약품 제조업체인 캐틀런트 인수한 것이 다른 그 제조사들이 비만 치료제 만든 것의 경쟁을 제한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뭐 맞죠? 네. 그러니까 니네가 그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해버리면 다른 비만 치료 뭐 예를 들어 암젠 같은 거 지금 뭐 개발해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도 없다라고 제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소는 한 건 아니죠. 이제 차단할 것을 촉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또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 힘든 분들도 많고 아니면 요즘 최근 들어 굉장히 좋은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네. 제일 요즘 세게 가는 게 그 알테오젠이랑 리가캠? 네. 여기가 네. 지금 거의 대장주인 혹은 거죠? 이제 유한양에까지 네, 유한양행. 유한양행까지. 세 기업들이 굉장히 좋죠. 여기는 뭐 호재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실체가 있는 호재들이 다 있었다 네네. 보니까 그래요? 안 오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뭐 혹시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아, 뭐가 네네. 뭐 좋았습니까? 알테오제는 잘 아시겠지만 네. 다들 이제 머크와 이제 키트루다 SC제형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게 가장 컸고, 키트로다. 네. 키트로드에 뭘 체결한 거예요? SC제형으로 이제 변경하는 서방형 독점, 제형. 네, SC제형, SC? 피아주사 제형을 아, SC. 이제 피아주사 제형을 피아주사 피아주사 제형 그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게 가장 컸고, 네. 뭐 산도주와의 바이오시밀러 기반 계약을 체결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뭐 ADC 파이프라인의 SC형 변경 계약도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까지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은 더 잘 아시겠지만 8월에 네. 레이저 티닙의 병용요법 FDA 승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최초로 글로벌 항암제 네. 승인을 받은 이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라는 거 그리고 네.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라는 게 진짜 너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기업들이 지금 약간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달성했었는데 최근에 ADC라는 플랫폼, 이제 약물 항체 접합제라는 플랫폼 자체가 2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너무 핫했고 관심을 많이 받고 라이선스 계약도 많이 이루어지는 네. 기술인데 리아켄바이오가 이제 국내 대장 ADC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또 전임상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라이선스 아웃을 했어요. 네. 오노약품이라는 일본 10대 제약사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고 총 계약 규모가 1조 원 정도 9천억대였는데 이 물질만 라이선스 아웃을 한 게 아니라 이 물질의 ADC 플랫폼까지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세 기업들이 대장주 역할로 뭐 바이오 기업이든 혹은 대형 제약사로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자체에도 좀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7월부터 좀 많이 올라왔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호재가 끊기면 조금 네. 지지부진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네. 9월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호재가 그 전후로는 이제 끊긴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섹터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ADC를 활용한 의약품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고 엄청 많은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은 많지 않아요. 아. 네, 그게 달라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은 N02로부터 시작이 됐기 네. 때문에 N02가 나온 시점부터 라이선스 계약이 되게 많이 이루어진 거고 그 전까지는 ADC 기반의 항암제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좀 별로니까 굳이 저 파이프라인 저 기술이 괜찮을까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관점으로 방사성의약품 쪽도 네. 플루빅토가 나와서 플루빅토가 잘 팔리니까 네, 네. 이제 방사성의약품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기술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품이 있다고 이게 괜찮다 아니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이 맞아요. 있는데 블록버스터가 나오면 업계에서도 맞아요. 야 이거 괜찮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들은 생각보다 다 되게 옛날에 나왔던 것들이 많아요. 네. RNA도 mRNA 기반의 파이프라인들이 많았고, 뭐 RNAi도 많았는데 네. 이제 RNAi도 이제 블록버스터급 나오기 시작했고, 혹은 이제 mRNA는 이제 코로나 때 뭐 처음 나오긴 했지만 코로나 때부터 이제 블록버스터 시작하니까 그때 막 화이자가 mRNA 쪽 네. 투자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좀 잘 팔리는 물질이 나와야 네, 계약이 네. 확실히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있던 제품들도 별로 주목 못 받다가 글로벌 파마들이 이제 큰 거 하나 터트리면 그거랑 비슷한 애들이 같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우리나라 바이오 네, 되게 많이 그쪽에서 올라오죠. 아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이 뭘 발표하는지를 잘 좀 봐야 되겠네, 그죠? 저 사실 빅파마들 트렌드만 알아도 네. 충분히 이제 투자를 하는 데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뭐 빅파마 준비하는 게 뭐 있어요? 아니 뭐 빅파마들도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약간씩 업데이트를 받는 게 아. 되게 중요하고, 혹은 이제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때 빅파마들이 전략을 이제 언급을 해주잖아요. 네. 연간 전략 같은 네. 거를 우리 네. 어디 쪽에 투자할 거야, 뭐 살 거야, 뭐 대충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치매 아니까 치매? 치매도 여전히 하는 곳들이 많긴 한데 이제 레카네맙이랑 도나네맙이 생각보다 이제 뭐 별로? 인기가 없다 뭐 이런 그래요? 얘기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아밀로이드 베타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치매 쪽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빅파마들 사이에서도. 아두카두맘. 그건 이미 망해서 망했어요? 거의 이제 그거 망했어요? 없어졌다라고. 네. 네. 정말 아두카두만 이렇게 됐군요. 그래서 이제 사라진 약이라고 옛날에 생각하시면 한 됩니다. 2년 전인가 그때 한참 그 막 맞아요. 맞아요. 하셨는데 나온에 바이오- 만에
했는데 바이오젠이었었나요? 네네네 네, 맞아요. 바이오젠. 네. 근데 이제 바이오젠이 그 후속으로 내놓은 게 이제 레카네맙인 거고. 그래요. 네, 레카네맙이 그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센세이션하거나 그러진 않고 비싸기도 하고 이게 뭐 비싸기도 보험 하고. 측면에서 되게 적용이 많이 돼줘야 되는데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바이오 쪽은 혹시 계절적 투자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좀 추워지면 뇌졸중 뭐 이런 거 좀 많이 올 테니까 그쪽으로 좀 쏠린다든가. 뭐 사실 그런 쪽은 좀 별로 덜 없나? 있죠. 왜냐면 만성 질환이 대부분 많고 그래요? 항암제 같은 경우도 뭐 겨울이라고 뭐 더 생기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 약들은 오히려 계절성을 안 타죠. 약 그래요? 좋은 약들은. 네네. 그렇게 투자도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이제 하나씩 팔고 있고 그게 돈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네네. 이제 이만큼의 밸류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들이 앞으로 계속 더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을지 네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네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빅파마들이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는 기술이느냐, 네네. 네. 혹은 되게 트렌디하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경쟁 상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제 라이선스 인을 해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경쟁 상대가 많이 없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 계약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플랫폼 3사 알테오젠, 네. ABL 바이오, 리아켄 바이오는 전부 이제 글로벌 경쟁 상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을 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이선스 계약이 계속 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네. 기업 측에서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돈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네. 이제 자신 있게 요즘에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플랫폼 쪽은 알겠습니다. 바이오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더 큰 기회를 또 노릴 수 있는. 최근에 그 가격 오른 것들 보면 뭐 5배, 10배 막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만큼 또 보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공부하는 게 결코 쉽진 않습니다만 또 우리 강하나 우리 연구원의 원리버, 예. 강하나 그래서 네. 원리버예요. 아 맞나? 리버원. 원리버. 원리버 맞죠? 네. 그래 강하나를 네. 근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한강 작가님 뭐 그거로 약간 드립 쳐가지고. 그래서 강하나. 그래서 원리버예요. 원리버. 네, 유튜브. 혹시 하나 말해도 되나요? 네. 저 책도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근데 왜 이렇게 그 사이에 푼수가 돼서 오셨어요? 좀 마음이 편해져서 원래 맞아요. 조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렇구나. 좀 맞아 그때 행복해지고 너무 이렇게 조심조심하셨는데. 약간 여유. 네, 좋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하루 만에 이해할 수 있어요? 24시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네. 하루에 1시간씩 하시면 이제 한 달 정도 걸리고. 하루에 8시간씩 읽고 3일이면 가능? 이제 한 번 더 읽으시는 걸 추천드리죠. 하여튼 보통 그냥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엄청 쉽게 했어요.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쉽게. 아. 출판사 대표님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네. 그래서 네. 네, 바이오 투자하려면 적어도 저 정도 지식은 좀 갖고 네네. 해야 되겠다.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는 강하나 연구원의 책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